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덴셀 연구소의 대표 이강우 약사입니다. 에덴셀 연구소는 과학적 자연치유법 개발연구소입니다. 에덴셀 연구소는 과학적 자연치유 원칙인 에덴셀 요법과 미토콘 요법을 개발하여 보급 중입니다. 에덴셀 요법은 모든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하는 생화학적인 또 영양학적인 원리와 원칙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개인 맞춤형 영양소 균형 보충요법으로 실행됩니다. 미토콘 요법은 모든 세포가 가진 에너지 생산 장소인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을 정상화하는 과학적인 개인 맞춤형 영양소 균형 보충요법입니다. 미토콘 요법은 이제 각종 난치성 질환과 유전자 돌연변이성 희귀 질환까지 기존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에덴셀 요법은 미토콘 요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고자 하면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또는 바이두와 같은 중요 검색창에 에덴셀 요법이나 미토콘 요법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우울증에 대해서 우울증의 예방과 완치, 그것에 대한 자연치유 관점의 미토콘 요법의 연구 성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미토콘 요법의 개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한 뇌신경회로의 뇌신경 세포들, 즉 뉴런들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울증은 생화학적인 관점에서 특정한 뇌신경 회로들의 뇌신경 세포들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이 저하되어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신경정신질환이 결코 스트레스 문제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정신적인 심리적인 현상은 뇌신경세포의 생화학적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거나 불안한 감정이 지속되거나 공포나 강박, 염려, 이런 감정적인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심리적, 정신적 현상은 뇌신경세포의 생화학적 불균형의 반응의 결과물입니다. 그 생화학적 불균형의 반응이 일어나는 원인이 뇌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저하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광범위하게 파악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우울증뿐만 아니고 공황장애나 강박증, 정신분열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틱장애, 신체화장애, 대인기피증, 불안증 등의 그 외의 신경정신질환 대부분이 그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특정한 신경회로의 뇌신경세포의 에너지 생산 저하가 그 근본적이며 생화학적인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생화학적 원인이 발생되게 되는 선행되는 원인은 다양한 스트레스와 과로, 식습관의 불량, 나쁜 생활습관, 약물, 음주, 흡연이거나 또는 임신과 또는 성장기의 영양 요구량의 정대, 노화나 유전적 취약성 등이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선행된 원인들의 결과로서 소화관의 특정한 영양소 분자의 흡수 불량이 발생하고 간세포의 영양소 저장 불량 등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간에서 다양한 영양소의 운반 단백질의 합성 불량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뇌와 같은 영양소 소비량이 아주 많은, 상대적으로 아주 많은, 즉 산소를 더 많이 소비하는 조직의 영양소 결핍이나 불충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뇌신경세포에서는 영양소 분자의 결핍이나 불충분으로 인한 불균형이 초래되었고 그 결과
뇌가 비상모드로 전환됩니다. 비상모드로 전환된 뇌 조직은 불충분하게 영양소가 공급되는 구역과 그렇지 못한 구역이 존재하게 됩니다. 뇌 조직이 비상모드로 전환되는 것은 부족한 영양소 자원이 부족할 때에 뇌 조직에서 생명중추라고 할 수 있는 심장운동중추, 호흡중추, 자율신경중추 등 생명의 유지 및 중단과 직결되는 신경세포 집단들의 구역으로는 충분한 영양소를 보내고 당장의 생명의 중단과 관계없는 뇌구역으로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영양자원을 덜 보내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용기라든지 도전정신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창조성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인내심 또는 소망을 가진다든지 반복된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을 관장하는 신경회로의 뇌신경세포 집단들은 인간의 최고급 사고 능력인데 이것은 인체의 기초적인 생명 유지 장치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사춘기 이전에 어린아이들은 이런 신경회로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본능적인 기초신경회로만 발달하여 있으므로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뇌 조직이 비상모드로 전환되지 않고 영양소 배급을 모든 조직에 골고루 배급하게 된다면 우리는 몇 시간 내에 의식을 잃거나 사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원리로 미토콘드리아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불충분하게 공급받는 특정한 뇌구역들의 신경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의 성능에 저하가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의 성능 저하는 신경세포의 활동 전기 생산과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의 생산과 방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특정한 신경회로망의 뇌로서의 정보통신 기능은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 에덴셀 연구소에서 우울증을 비롯한 뇌신경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우 수천 명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영양소 검사를 반복해서 함으로써 신경생리학과 뇌신경세포의 생화학을 토대로 추적 조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의 미토콘요법의 과학적 지식으로 이러한 각종 신경정신질환의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토콘요법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진행된 우울증이나 다른 신경정신질환을 근본적으로 세포의 자연치유력을 정상화시키는 미토콘요법으로 완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 질환별로 구체적인 그 증거 자료와 완치 사례자들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신경회로망과 우울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성장기나 성숙한 사람의 뇌신경회로에는 즐거움과 보람, 기쁨을 느끼고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강력한 의지가 강화되는 신경망이 형성되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특정한 반복 행동을 할 때 고통과 지루함이 따르더라도 그 행위를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그 행위를 함으로써 물질적인 보상을 받거나 정신적인 보람을 느끼거나 즐거움이나 쾌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고통이나 지루함을 동반하는 반복된 행동을 할 때 보상이나 기쁨이나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가 하루 3끼 가족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반찬을 준비하고 가사일을 할 때 정말 그것은 반복된 행위고 지루하기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주부가 아내로서 또 아이들의 엄마로서 가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기쁨이나 보람,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반복해서 느끼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루한 행동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회로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엔돌핀이라는 부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입니다. 물론 엔돌핀은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한 부류의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기쁨이나 즐거움, 극치감을 전달하는 엔도카나비노이드 부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도 발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가 고통 속에서 경기를 하다가 끝내 한 골을 넣으면 날아갈 듯이 기쁜 그런 극치의 기쁨을 느끼는데, 그와 같은 그때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예를 들면 엔도카나비노이드라는 그러한 부류의 신경 전달 물질들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복된 일을 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때 그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방출에 의해서 고통을 경감시키고 기쁨이나 보상이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러한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신경회로 덕분에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도 반복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신경회로에서 기쁨이나 보상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지루하고 고통밖에 없다면 인간은 그러한 반복된 행동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결된 신경세포들은 그와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들을 분비하여서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뇌신경 영역에서 그러한 감정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상당한 부분 신경생리학에서 교과서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건강한 뇌를 가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과 또한 보상을 기대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것은 즐거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크게 육체적 즐거움과 정신적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체적 즐거움은 배가 고플 때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지, 성적인 욕구가 있을 때 부부관계를 한다든지 할 때의 욕구가 채워짐으로써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느낍니다. 만약에 약간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먹는 행위가 즐겁지 않다면 대부분의 인간들이 먹지 않아서 굶주림으로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로 성인들이 섹스하는 즐거움이 없다면 자손의 번식이 안 되어 인류는 멸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반복된 행동을 어떤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적 즐거움들은 다양합니다. 좋은 음악을 감상하고 평안함을 느낀다든지, 어떤 지적인 활동을 하여서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때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이라든지, 누구를 사랑하여서 사랑의 감정과 욕구가 충족될 때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 이런 것들은 정신적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의 희생과 봉사로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더 고급의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철학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즐거움과 희락을 느낀다면 그것도 또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 고급적인 영적인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우리에게 반복된 일상활동을 할 때 작든 크든 즐거움이나 어떤 보상을 기대하는 행위나 보람을 느끼고 기쁨, 소망 등을 느끼게 하는 신경회로망이 우리는 성장 이후에 계속 발달되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증은 분명히 이러한 신경회로망의 신경세포들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회로에 있는 신경세포들은 휴대폰이 충전되어 있듯이 신경세포의 활동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안정된 전압을 충전시키도록 되어 있고, 그때에 자극을 받으면 그 활동 전기가 발생하고 해당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방출하여서 신경회로가 작동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며 이것은 교과서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생화학적 반응에 다양한 원인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우울증은 그러한 신경회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생화학적인 원인이 그러한 신경세포들의 수천 개씩 가지고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즉 한글로 사립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세포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저하가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저하가 일어나는 원인들은 미토콘드리아에 반드시 있어야 할 에너지 생산 설비에 해당하는 영양소들의 결핍과 불충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에덴셀요법의 수천 건의 영양학적인 조사 결과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저하의 원인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산 설비에 해당하는 영양소들의 결핍과 불충분들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뇌 조직은 세포들 사이사이에 영양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24시간 혈액을 통해서 직접 세포들에게 영양소 분자가 공급됩니다. 그런 뇌 조직의 특성에서 미토콘드리아는 평균 수명이 고작 10일입니다. 여러분의 뇌 조직에 있는 모든 세포를 포함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평균 수명이 고작 10일입니다. 또한 세포당 수천 개씩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분에게 매우 놀랍고 충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미토콘드리아가 수명이 10일이므로 우리의 뇌 속에서, 우리의 몸 속에서 매일 10분의 1이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자신의 DNA와 RNA를 가지고 있으며 분열을 하여 수적으로 증가하기도 하고 크기도 또한 커질 수 있습니다. 세포 내부에서 이동도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미토콘드리아가 여러분의 몸과 뇌 조직에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매일 사라지고 새로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때 새로 만들어질 때 미토콘드리아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 분자가 반드시 충분히 혈액 중에 공급되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학의 그 어떤 연구소도 이 미토콘드리아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소의 혈중 농도와 이용 상태를 추적 조사하지 아니했습니다. 에덴셀 연구소가 그 일을 하였습니다. 에덴셀 연구소의 광범위한 영양소 추적 조사 연구 및 임상 영양요법 연구에서 한우들의 영양학적 검사 결과의 공통점은 모두가 결핍이나 불충분한 영양소들이, 즉 신경정신질환 환자들에 한해서 불충분한 영양소들의 결핍이나 불충분증들의 공통되는 영양소들이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양소들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영양학적인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교정하여 줌으로써 환우들의 질병이 근본적으로 자연치유되었습니다. 이제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분열증, 공황장애 등의 신경정신질환의 예방과 완치를 위해 여러분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정상화하는 방법, 미토콘요법과 에덴셀요법을 공부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과 같은 검색창이나 또는 중국의 바이두와 같은 그러한 검색창에 미토콘요법과 에덴셀요법을 검색하시고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미토콘요법과 에덴셀요법의 개요를 충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덴셀 연구소는 딱 한 가지 신념을 가지고 이 미토콘요법과 에덴셀요법을 개발 연구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세포에 존재하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고 신이 만들어준 항상성 유지의 프로그램과 자연 치유력이 존재한다는 그 신념 하나로 지금까지 에덴셀요법의 미토콘요법과 에덴셀요법을 개발 연구해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정말로 근본적인 치유의 주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셀 연구소는 결코
상업적인 방법으로 연구해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한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세포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생화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영양학적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포가 도대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어떤 것들이 필요 없는지 이것을 신념을 가지고 연구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세포가 자연치유의 주체입니다. 감사합니다.